다른 투자자들보다 항상 한 걸음 앞서 있는 잡주의 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가 낙폭을 다시 확대하고 있고 드디어 시장은 국채 금리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일 미국 경제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9월 FOMC 긴축 기조가 강화될 거라는 전망으로 인해 미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하락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이미 예견된 하락이었고 관련해서 삼성전자 오늘 시장보다 조금 더 낙폭이 컸는데 제 영상을 관심있게 보신 분이라면 일주일 전에 업로드한 삼성전자 주가 전망 영상을 통해서 삼성전자는 물론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저와 함께라면 항상 남들보다 먼저 알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아무리 좋아도 떨어진다. 삼성 투자 집행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있어도 무조건 떨어진다고 영상에서 거듭 강조했고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오버슈팅을 조금 보여주었지만 애석하게도 역시나 제가 말한 대로 상승분은 물론 전저점 부근을 향해 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영상 속에서 삼전 눈여겨보거나 플란가 근처이신 분들 잽싸게 도망쳐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제 영상이 도움이 됐을지 궁금해지는 요즘이고 삼성전자 기술적인 측면에서 주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 외에 논리적으로 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이전 영상 링크를 첨부할 테니 참고해 주시고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회복하면서 삼성전자 또한 같이 회복을 했지만 하락하고 있는 채널 상단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등락을 거쳤으나 결국에는 낙폭을 확대하면서 이전 저점 부분에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전 저점을 깨버린다면은 48,000원까지 열려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가격 구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포인트입니다. 현재 가격 구간에서 과대 낙폭 인식 속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도 낙폭이 확대되기 이전 가격인 58,000원까지가 채널 상단선이고 그 다음에 주요 저항선이 됩니다.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조정을 받는다면 이전 저점을 깨부수고 주가가 바로 낙폭을 확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낙폭을 확대하여 48,000원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지금 이 가격 구간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가 관전 포인트이고 변곡점 구간에서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시장 동향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가격 구간을 지키냐 못 지키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떨어질지 오를지 애매한 가격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사모으는 것보다는 환율이 지금 1,400원이 바로 코앞입니다. 제가 이전 시황 영상에서도 환율이 1,400원까지 갈 만한 모멘텀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400원이 되기 직전이고 환율이 올라가면은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가 하방으로 빠질 압력이 더 심화가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빠지면은 같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방을 열어놓고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48,000원까지 빠지면은 상당히 많이 빠지고 10% 이상이 넘게 빠지는데 빠질 때마다 추매를 하거나 매수를 하기보다는 바닥을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에 동참하는 게 좋아 보이고 이 공백기 동안 또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 우선 제가 8일 전에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 대한 영상이 여기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첨부할 테니 한번 보시는 것도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증시 전망에 대해서도 5일 전에 제가 업로드를 했는데 지금 딱딱 맞아 들어가고 있고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는 시청자분들께 누누이 현금이 중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고 시장이 무너질 때 같이 쇼핑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챙겨드렸는데 장중 라이브 방송에 오시면은 영상 속에서 말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놓으신 이후에 장중 라이브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빠지고 어느 테마에서 그리고 또 어느 종목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하는지 이제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시장이 무너질 때 단호하게 원전 테마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9일 전에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을 때 저는 지수가 빠질 테니 차익 실현을 하거나 손절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얼른 정리를 하고 현금을 챙겨서 시장이 다시 반등할 때 오를 만한 기업들을 관심 가져야 된다면서 현금의 중요성을 어필했지만 당시 시장 분위기는 상승이었고 저의 의견은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하락한다는 영상 또한 보시고 뭐야 하시는 분들 계셨을 겁니다. 영상 올린 다음날에 주가가 상승했으니까요. 시황이든 주가 전망이든 기계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가 있지만 결국에 제가 보는 방향으로 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맞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가 있고 결국에 일주일이 조금 넘은 이 시점에서 저는 시황도 맞추고 삼성전자 주가 동향도 맞추고 이로 인해서 최근에 어깨에 힘이 조금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원전 테마 또한 그리고 테마 내에서도 에너빌리티의 최근 주가 퍼포먼스는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밑에 헬게이트가 있을지 모릅니다. 최근 수급 동향도 보면 개미들만 꼬인다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결국에 웃는 것은 저라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은 정보를 드리는데 정말 많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원전을 왜 집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려운 이야기 쉽고 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환율 1,400원 고지를 앞두고 각종 경제 데이터가 부셔져 가는 가운데 단 10분만, 그리고 그 중에서 5분만 제 영상 집중하시면 여러분 남은 하반기에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질 않으실 거고, 최근 원전 이슈가 EU의 텍소노미 22년 2월부터 조건부로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포함이 되었고, 포함된 이유는 석탄 발전을 퇴출시키면서 전기 수요에 대응하려면 원자력 발전이 아직까진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석탄 발전을 줄이려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고, 기후변화 이슈 외에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한 경제 국면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은 긴축 정책을 유지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재정정책을 축소시켜야 하는데요. 재정정책을 축소시키면 정부의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이러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전 산업의 경우에는 적은 투자 비용으로도 고용 유발 효과가 상당하게 크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는 과정 속에서 효율적인 정부 투자 산업군이고, 이 외에도 러시아의 자원 무기화 정책으로 인해 각국 정부들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데, 완전하게 대체 에너지로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그 과정 속에 원전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원전 좋은 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국가별 에너지 및 원자력 관련 정책 현황인데요. 미국의 경우 기존 원전 수명 연장과 SMR을 이용해서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는 등 정책 지원 강화를 2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35년까지 원전 150기를 증설한다고 하고, 특징점으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안정성을 재검토하면서 차세대 원전 및 SMR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수출에 특화가 된 HPR-1000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14기를 증설한다고 하며, 이 외에 다른 나라들도 관심이 상당하게 많아 보이고, 그러면 이슈는 이 정도로 체크를 했고, 추후 원전 산업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대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인기에 비해서 경쟁은 제한적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탈원전 기조였고, 미국의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가 도시바로 팔리고 자산운용사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숙련이 된 인력들이 대거 이탈을 했고, 이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이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정말 돈 냄새가 강력하게 나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및 한미 원자력 동맹 격상을 언급했고, 특히 미국과 공동으로 신규 원전 10기 이상 수주를 명시했는데, 관련 수혜 금액으로 대략 10조에서 20조 규모가 됩니다. 저는 원전 테마 내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력주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도 따오면서 이슈가 부각되면 엄청난 산승이 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힘겨워하고 있을 때 옆을 지켜주면 절대 배신하지 않을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장중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같이 분석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